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끌어주시는 평생독서 응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책이지만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양주시의 도서관과 서점 등 더 넓은 분야로 관심사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양주시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북 페스티벌을 통해서 저는 책방 소풍이라는 서점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바나나 북클럽이라는 독서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도 처음 참여하면서 정말로 내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나 좋은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라이온의 간식이라는 책은 시한부 인생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진행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라이온의 집에 머물며 꼭 먹고 싶은 사연이 있는 간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 사연들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진짜 아빠가 아닌 사람에게 키워지는데요. 이 가족사에 주목하는 것도 많이 슬픕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인공은 강아지가 갖고 싶다며 산타에게 소원을 비는데요. 가난한 아빠는 매번 다른 동물의 인형들을 선물합니다. 일찍 철이 든 주인공은 아빠에게 이제 산타에게 강아지 소원을 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그것을 해주지 못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라이온의 집에 들어올 때도 주인공은 그 많은 인형들, 아빠가 사주신 인형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든 인형들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시한부지만 너무 우울하지만은 않은 밝은 사람들의 모습에 더 잔잔한 슬픔이 깔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바나나 북클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책을 읽고 느낀 곡을 준비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8명이라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로 설렜습니다. 커피와 독서 기록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미리 받은 도서는 다 읽고 아주 펑펑 울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로 울지 말자 다짐을 하고 왔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질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는데 그 동안에도 울컥울컥 눈물이 계속 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뒤늦게 도착하신 수험생분이 저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1시간 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이분 블로그를 봤거든요. 이분 블로그에 나와 있던 이 노래를 꼭 함께 감상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선물이 바로 이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노래를 준비해 오는 것이었는데 다 같은 공통 숙제였는데 전 특별하게 QR코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책갈피로 QR코드를 넣고 제가 감동받았던 사진을 넣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그 라이온의 간식이라는 책의 소감과 그 선물을 보시고 함께 이 자리를 즐기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나나님의 리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매주 일요일 3시 라이온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셋째가 5살인데 1시부터 낮잠을 자는 타이밍이라서 차량 안에서 낮잠을 자게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쉬거나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독서를 한다든지 SNS를 하거나 간식 먹기, 아니면
잠들지 못할 경우 다 같이 산책을 합니다. 두 번째, 라이온의 집에서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저는 우리 부부의 힐링이 커피입니다. 부부싸움이 끝날 때에도 커피 마실래? 라고 하면 화해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인지 커피를 타주는 마스터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분이 기억이 남아요. 함께 마시는 커피가 주는 힐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조련사가 꿈이었던 모모가 생각납니다. 어리기도 하지만 저희 5살인 셋째 아이가 발달 지연으로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돌고래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의 죽음이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서 뿌린 씨앗 중에 제대로 수확한 것이 무엇인지, 삶을 마치기 전에 수확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대로 수확한 씨앗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또 제대로 수확하고 싶은 것은 발달 지연의 셋째가 엄마를 의미 있는 엄마로 불러주는 것이고 혼자서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이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울컥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난 후 일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부분이 무엇인지, 더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동안에 남편이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 줄거리만 듣고도 남편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럴 정도로 마음을 울리는 책이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 과연 울까? 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일본 정서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반신반의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울컥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감정이 고조되면서 끝에는 정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던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인생 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펑펑 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다독거려주면서 얼른 읽고 털어내라고 했습니다. 책 내용이 좋기는 하지만 죽음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다. 그 말에 저는 공감을 했고 이 책을 읽은 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안아줬어요. 다 읽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친정엄마였습니다. 친정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째, 바나나 북클럽에 사연을 보내 함께 먹고 싶은 나만의 간식이 있다면 저는 죽기 직전에 엄마가 해준 요리들을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요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떠올려 보니 어릴 적에 동네에 슈퍼차가 오곤 했거든요. 간식이나 자파를 실은 트럭이 오면 그 시절 너무 비쌌던 요플레를 엄마가 딸을 위해 잔뜩 냉장고 안에 사두셨어요. 뚜껑 따서 핥아 먹고 안까지 싹싹 긁어 먹고 하루에 그 비싼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할머니가 구박하시면서 그만 좀 먹으라고 구박을 하셨나 봐요. 엄마는 왜 우리 딸 구박해? 이러면서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그걸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83페이지에 나오는 불행을 한껏 들이마시고 토하는 숨을 감사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은 곧 빛이 나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 책 속에 숨어있는 감동적인 문장이나 울컥울컥하는 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울컥하며 눈물이 났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울컥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콧물이 좀 더 많이 나서 난감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꼭 손수건과 휴지가 필요합니다. 저의 대각선에 있었던 사람도 옆에 사람도 훌쩍거림이 느껴졌고요. 파워 F인 저는 뽀로로 극장판을 볼 때도 거기서 희생하는 모습만 나와도 많이 우는 사람인데요. 정말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 느낌, 먹고 싶은 간식들을 이야기 들으니 슬프고 공감이 되고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 적고 메모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계속해서 저를 힐끔힐끔 보시고 그분의 종이를 봤더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 중에 제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에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제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책은 이 사람처럼 읽어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좋았던 노래는 조용한 어쿠스틱 기타가 깔리면서 죽음과 장례식, 상실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고드는 곡입니다. 그 곡을 고른 이유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시한부 인생의 주인공이 라이온의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의 전구가 밝게 켜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켜지는 불, 그걸 보면서 머지않아 나의 일이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저는 챗 GPT에게 어쿠스틱 연주를 해줬던 시한부도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죽음과 관련된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러 개 추천해줬을 때 이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제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라이온의 간식을 읽어보시고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자 분들도 또 느낀 노래들을 골라오셨는데 너무나 명곡이었어요. 바나나님이 골라주신 김필선님의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마녀배달부 키키의 주제곡이었던 바다가 보이는 마을, 퍼펙트 데이 등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도 많이 훌쩍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진행을 해주신 바나나님이 작가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책을 구매해 사인을 받았습니다. 다 읽으면 그것도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지. 아, 잊고 지내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설레고 도파민이 폭발하고 또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만나 정말 열심히 떠들었어요. 남편도 좋아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고 저희 부부는 혼수로 책꽂이를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벽면 가득히 책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저녁마다 가족 다 같이 책을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이후로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다 같이 앉아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저도 구매해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라이온의 집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던 간식들도 몇 가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습니다. 처음 도전해본 독서 토론 너무나 좋았습니다. 탄탄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저도 오랜만에 행복하게 떠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서 스가루 100년 식당 독서 모임을 신청했습니다. 남아서 더 이야기 나눈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